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재현은 대기업 과장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8살의 나이에 회사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거웠죠.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은주가 예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과 진한 화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재현이 물었습니다. 은주야,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어? 아,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마케팅팀 전체가 참석하는 행사라 조금 신경 썼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심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출근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었죠.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나 먼저 나갈게. 행사 잘 다녀와.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현도 미소로 화답했지만 왠지 모를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평소보다 화려하게 꾸민 모습이 낯설게 다가왔지만 바쁜 업무에 쫓겨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주말에도 회사 행사를 핑계로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패션 브랜드 마케팅팀이라 행사가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핸드폰을 무음으로 설정해두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면 화면을 재현에게서 살짝 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은주가 욕실에 있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은주의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재현은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보게 되었고 그 내용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에서 기다릴게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재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집이라니 누구의 집을 말하는 걸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가 잠든 후 재현은 조용히 일어나 은주의 가방을 뒤져보았습니다. 평소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지만 불안감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회사 행사용 명찰이 아닌 호텔 멤버십 카드와 기석이라는 남자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은주의 늦은 귀가, 이유 모를 핸드폰 알림음 차단, 그리고 주말마다 이어지는 회사 행사 모든 것이 이제야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은주는 또다시 회사 행사를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재현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은주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재현은 재빨리 준비를 마치고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차를 두고 택시를 타는 은주의 모습이 의심을 더 키웠죠. 차에서 내린 은주는 회사 방향이 아닌 완전히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재현은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한 은주는 주변을 살피더니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현은 멀리서 지켜보다가 잠시 후 한 남자가 은주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서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는 모습에 재현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재현의 마음이었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죠. 눈물이 울컥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재현은 회사에 병가를 내고 사설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은주의 행적을 추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탐정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에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지만
5년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현은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은주에게 의심을 들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은주의 입에서 나오는 회사 이야기가 모두 거짓말처럼 들렸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옆에 누운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난 탐정은 무거운 표정으로 파일 하나를 재현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들과 동영상 자료에는 은주가 주중에는 재현과 함께 살고 주말에는 기석이라는 남자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와 기석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 함께 요리하는 모습,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까지 마치 진짜 부부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관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몇 년째 지속되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탐정의 말에 따르면 기석은 대형 건설회사의 임원으로 은주를 몇 년 전 업무 관계로 만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은주는 주말마다 기석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마치 두 개의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현은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나서야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현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재현은 모든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은주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지만 재현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재현이 물었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어? 은주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현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와인을 따랐습니다. 은주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기꺼이 잔을 받았습니다. 재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회사 행사는 어땠어? 별거 없었어요. 그냥 팀원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이었어요. 은주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어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은주가 기석과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재현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습니다. 몇 년이나 이런 생활을 해왔는지 궁금한 회사 행사라며 꾸며낸 거짓말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말이야. 은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재현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주중엔 나와 살고 주말엔 기석이란 남자와 살았다는 사실도 알아. 마치 두 집 살림을 하듯이. 은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재현 씨,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재현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변명할 시간도 없고
앞으로 우리는 법적으로만 만나게 될 거야. 책상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은주 앞에 놓았습니다. 은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현은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시간을 줄게 짐을 정리하고 나가주면 좋겠어.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기 힘들어. 은주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며 재현에게 매달렸습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실수였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애원했지만 재현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겨울 강물 같았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지만 이성으로 억누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자신의 마음처럼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은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재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이 눈을 떴을 때 은주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도 없이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현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내내 멍한 상태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이 이제 떠난다는 현실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재현 씨 정말 미안해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재현은 대답 없이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과 굳은 표정이 지난 밤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준비한 대로 처리할 게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면 돼. 재현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다 받아들일게요. 그냥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재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걱정해야 할 건 그게 아닐 텐데. 기석이라는 사람은 알고 있어. 내가 결혼한 사실을. 은주의 표정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것도 문제였죠. 재현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출근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일에 몰두하려 노력했습니다. 동료들은 재현의 침울한 모습을 눈치챘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은주의 물건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텅 비어버린 공간에 재현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들, 은주가 사용하던 화장품들, 그리고 옷장에 걸려있던 옷들이 모두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존재가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은주가 좋아하던 음식들만 남겨두고 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짧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재현의 행복을 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재현은 편지를 읽고 나서 구겨버렸습니다. 위로의 말조차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재현은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예상대로. 은주 측에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은주로서는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재현은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으며 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재현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통해 은주의 두 집 살림 이야기가 알려진 것입니다. 은주가 일하던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기석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이 이야기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재현은 이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었고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재현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랜 친구 민수는 자주 재현을 찾아와 술 한잔 기울이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시간은 재현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법적으로도 은주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등산이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취미를 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에 주변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동정이 아닌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업무 성과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상사는 재현에게 승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은주는 재현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석과 함께 새 출발을 하려 했지만 기석은 점점 은주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집 살림이 공개되고 회사에서도 이야기가 퍼지자 기석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했지만 점점 연락도 뜸해지고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은주는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일부 클라이언트들은 은주와 일하기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했지만 소문은 업계에 퍼져 있었고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현은 회사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실제 회사 행사였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교회의 리조트에서 이틀간 머무르며 업무 관련 강연을 듣고 팀빌딩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동료애가 재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첫날 저녁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한쪽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케팅팀의 신입사원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30살의 지연은 회사에 들어온 지 6개월 정도 된 후배였습니다. 밝고 성실한 성격으로 주변의 평가가 좋았습니다. 과장님 혼자 계시네요. 함께 해도 될까요?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앉아요. 재현이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취미와 관심사로 대화가 확장되었습니다. 지연도 재현처럼 등산을 좋아한다고 했고 최근에 다녀온 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현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바비큐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과장님 상황에 대해 들었어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재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나아졌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었거든요. 그래서 더 공감이 돼요. 재현은 지연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녀 역시 아픔을 겪었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극복 과정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날 워크숍 일정 중에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팀 활동에서 같은 조가 되어 함께 미션을 수행했고 점심시간에도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따뜻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재현과 지연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치면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퇴근 후 간단히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사이로 발전해 갔습니다. 재현은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즐거워졌고, 지연을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재현은 용기를 내어 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면 등산 같이 갈래요. 북한산 코스가 이맘때 정말 좋거든요. 지연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좋아요. 저도 북한산 오랜만이에요. 내일 만나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만난 두 사람은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풍경을 감상하기도 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펼쳐진 도시의 전경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산 후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 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요즘 지연 씨 덕분에 많이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과장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서로 비슷한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조심스러웠지만 서로에게 용기와 위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은주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갔습니다. 기석과의 관계는 결국 완전히 끝이 났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혀 다른 업종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급여는 예전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종종 재현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혼 후 처리해야 할 일들을 핑계로 만남을 요청했지만 재현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했습니다. 은주가 보낸 장문의 사과 메시지들도 읽지 않은 채 지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어느 날 재현의 회사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나오는 재현을 발견하고 다가갔지만 재현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재현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주는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현이 물었습니다. 아까 본 사람이 전 와이프예요. 알고 있어요. 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재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지연 씨가 곁에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각자의 가족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재현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연의 따뜻한 성격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연의 가족 역시 재현을 환영했습니다. 이듬해 봄 재현은 마침내 승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실한 업무 태도와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차장으로 승진한 것입니다.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재현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두운 시간을 이겨내고 이룬 성취였기에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재현의 승진 소식에 가장 기뻐했습니다. 퇴근 후 둘만의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작은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지연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에 재현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은주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재현이 말했습니다. 지연 씨 덕분에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지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과장님 아니, 이제는 차장님이네요. 덕분에 많이 성장했어요. 서로 의지하며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둘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재현은 결심했습니다. 지연에게 청혼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은주의 삶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기석은 완전히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고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작은 회사마저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은주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우연히 길에서 재현과 지연이 행복하게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행복이었습니다. 은주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재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연히 당신을 봤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이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당신의 행복을 빌게요. 재현은 메시지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단지 지나간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슴을 조이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3개월 후 재현의 회사에서 해외 지사 설립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현은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되었고 6개월간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지연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기다릴게요. 당신의 성공을 응원할게요. 지연의 말에 재현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출장을 떠나기 전날 저녁 재현은 지연을 특별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즐기던 중 재현은 준비해온 반지를 꺼내 지연에게 청혼했습니다. 지연 씨, 우리 결혼할래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해외 출장이 끝난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재현은 오랜 시간 상처를 간직했지만 결국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은주와의 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지연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6개월간의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재현은 곧바로 지연과의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하여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예식을 계획했습니다. 서로의 마음과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 지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재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늘 아래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이제는 오직 미래만 바라보았습니다. 둘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결혼 후 재현과 지연은 새 아파트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며 함께 인테리어를 꾸미고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주말에는 등산이나 영화 관람을 즐겼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현의 해외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회사에서의 입지도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지연 역시 마케팅팀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하는 관계였기에 더욱 빛이 났습니다. 재현은 종종 과거를 돌아보며 은주와의 관계가 왜 실패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신뢰의 부재와 거짓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반면 지연과는 솔직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쌓아갔기에 더욱 단단했습니다. 은주는 이혼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석과의 관계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이전에 화려했던 경력도 되찾지 못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한때 두 남자 사이에서 안락함을 꿈꿨던 선택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던 은주는 우연히 재현과 지연이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연의 배가 불러 있는 것으로 보아 아이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행복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은주는 자신이 영원히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재현은 카운터에서 은주를 발견하고 잠시 놀랐지만 곧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세요. 은주는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두 분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축하해요. 지연은 상황을 눈치채고 따뜻한 미소로 은주를 대했습니다. 서로에게 어색한 시간이었지만 재현은 이제 더 이상 미움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이제는 모든 게 다 지나간 일이에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당신을 만나게 해준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조용히 걸으며 석양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재현은 깨달았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서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했고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재현과 지연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교훈 삼아 더 깊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가리라.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과 믿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리라.